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가 나를 아는 힘입니다. 이해를 못한 사람을 계속 만나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면 그건 하루하루가 피곤해지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갑자기 짜증이 났어요. 커피를 마셔도 가라앉질 않아요. 왜 짜증이 나는지 이유는 모르겠고, 그럴 때 사람들은요, 날씨 탓, 뉴스 탓, 남편 탓, 아내 탓, 막 갖다 붙입니다. 근데 말이죠. 정작 그 짜증이 어디서 온 건지, 내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게 하루가 가고, 그게 쌓여서 인생 전체가 뿌옇게 변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 짜증이 어떤 감정의 뿌리에서 왔는지 알게 되는 순간, 그 다음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 내 어깨에 오케이 주짜리 짐 올려놓은 걸 이제야 내려놓는 기분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알면 내가 왜 웃었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외로운지 그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야 진짜 필요한 걸 찾게 돼요. 내가 쉬고 싶었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내가 그냥 누가 옆에 있었으면 했구나.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에이, 이 나이에 나를 알면 뭐하나. 이미 다 살아봤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요. 엄청 달라집니다. 노년의 삶은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얼마나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풍경 봐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알면 같은 하루가 달라져요. 똑같은 날씨, 똑같은 집안, 똑같은 반찬인데 마음이 안정되니까 삶이 따뜻해집니다. 자, 그럼 궁금하시죠? 이 중요한 자기 이해, 예전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공자는 뭐라 했을까요? 노자는 또 어떤 길을 제시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공자와 노자라는 두 고수가 어떻게 인생을 꿰뚫어 봤는지 아주 재밌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지금부터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철학자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공자와 노자, 이 두 이름은 수천 년을 지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두 사람은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성격도 세계를 보는 눈도 달랐지만 삶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통찰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먼저 공자를 떠올려 보죠. 공자는 질서와 도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다듬는 일이 필요하다고 봤죠. 그걸 그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먼저 바르게 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이 말은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자기를 알지 못한 채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건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들 속에서 사람은 점점 깊어지고 세상과도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본 거죠. 반면 노자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공자가 질서와 도리를 강조했다면 노자는 자연스러움과 비움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라. 이 말은 게으르거나 무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려 들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살피고 흐름을 깨닫는 일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노자의 철학은 특히 나이 들수록 깊이 와닿습니다. 인생을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비워내고 내려놓고 흐름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 그는 또 이렇게 말했죠. 자기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의 균형과 평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괜히 조급해지거나 화를 내고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왜 왔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잠시 스쳐가는 바람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붙잡고 흔들릴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도록 두는 것. 그게 노자가 말한 삶의 기술입니다. 공자는 다듬고 노자는 비웁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두 사람 모두 자기 안을 먼저 살피라는 데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기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욕심이 있는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차분히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죠. 공자와 노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걸 아는 것이 이 모든 삶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3단계로 나눠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평온한 삶으로 가는 실제적인 길이 될 거예요. 이건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실천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길 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천천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처음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 중년기, 그리고 지금까지 각 시기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슴 뛰었던 일, 혹은 후회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늘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시기마다 가치관과 감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중요한 줄 알았던 게 지금 보면 별일 아닐 수 있고 반대로 무심코 지나친 순간이 지금은 가장 그리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볼까요?
내 감정과 생각을 살펴보기.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왜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무기력할 때 그 감정을 그냥 넘기지 말고 가만히 안에 담긴 뜻을 들어보는 겁니다. 불안함은 앞날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짜증은 내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 다른 방식으로 터진 걸 수도 있고, 무기력함은 사실은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이렇게 내 감정과 생각을 하나의 메시지처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면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자주 마주할수록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이건 단순히 나는 뭘 하고 싶다 같은 바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마음이 가장 편안했는지, 어떤 관계에서 내 웃음이 자연스러웠는지, 그걸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고 싶은 삶이 서로 얼마나 닮아 있을까? 그 대답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이해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세 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명확하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감정의 뿌리를 살펴보고 진짜 원하는 삶을 떠올리는 이 과정이 마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켜는 일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해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알아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공자도 말했죠. 배움이란 모르고 지나쳤던 나를 다시 돌아보는 일이라고. 노자 역시 자기를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세 단계를 삶 속에 담으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 안을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지 생각이 정리되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크고 깊은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자기 이해는 단순한 생각 정리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중심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마치 흔들리는 배에 무게를 다시 실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유도 없이 마음이 불편하죠. 하지만 자기 이해가 깊어지면 그런 감정의 바람이 불어와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누가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건 생각보다 큰 힘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 속에서의 여유입니다. 사람 관계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자꾸만 서운해지는 이유,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내 안의 욕구나 상처가 말하지 않고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명확히 알지 못하면 상대에게도 그걸 잘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자주 생기고 감정이 엉켜버리는 거죠. 하지만 자기 이해가 깊어지면 그 갈등의 고리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를 먼저 알게 되면 상대를 더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계도 덜 불편해지고 대화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거나 억눌린 감정이 쌓이면 그게 결국 몸으로도 나타납니다. 불면, 소화불량, 만성피로,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이해가 깊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나 그 감정을 조용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감정이 몸을 해치기 전에 미리 숨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내가 예민해졌다면 그 감정을 외부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내가 조금 지쳤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죠. 이 세 가지 변화, 마음의 평안, 관계에서의 여유,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내가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자기를 닦는 사람이 세상을 편하게 만든다고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요. 자기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남은 인생을 좀 더 평화롭게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는 철학이 아니라 삶을 편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것도 가장 본질적인 기술이죠. 자, 이제 이해만 하고 끝내지 말고 조금씩 습관으로 만들어 볼까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자기 성찰 습관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조용히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삶을 조금씩 안쪽에서부터 가볍게 만들어줄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아시죠? 알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천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이해를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이건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시간 속에서 조용히 나를 만나는 일이니까요. 먼저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조용히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웠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혹은 불편하게 만들었나? 답이 꼭 말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질문을 던지고 잠시 그 물음 위에 가만히 머물러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하루 루틴 속 자기 점검입니다. 이 짧은 습관이 하루를 아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종이에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꼭 긴 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를 웃게 한 일, 오늘 내가 살짝 서운했던 일, 지금 가장 많이 드는 감정 하나,
이렇게 짧게 써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글로 써보면 마음속에 흐릿했던 감정이 또렷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마주했을 때 사람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 조용한 5분입니다. 음악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두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해보면 그 시간이 마치 하루를 숨 돌리게 해주는 작은 쉼표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이나 들숨과 날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건 특별한 명상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돌아가는 연습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은 가끔 울림없는 외침처럼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을 수 있는 누군가와 조용히 마음을 나눠보세요. 꼭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런 기분이 들었어. 그 얘기 듣고 내가 좀 흔들렸어. 이런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정리해주고 서로를 조금 더 가까이 이어줍니다. 나눔은 곧 자기 이해의 또 다른 창입니다. 내 마음을 말로 꺼낼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되니까요. 이 네 가지 습관을 꼭 모두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게 잘 맞는 것, 편안한 방식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용히 앉아 있기, 감정을 써보는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누군가와 솔직하게 대화 나누기. 이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훨씬 덜 복잡해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기 이해는 이런 조용한 반복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게 바로 노년기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이렇게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 더 따뜻하게 관계 맺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관계도 편안해지는 법이니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가 편하다 해도 우리는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하루를 고단하게 만들 수도 있죠.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는 더 소중해지고 또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과의 거리, 배우자와의 침묵, 친구들과의 공감 부족, 이웃들과의 미묘한 벽,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관계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서운하죠. 그런데 그 서운함 안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혹시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나를 잊고 사는 건 아닐까?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 감정의 바닥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을 아들에게 쏟아내는 대신 나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에 배우자에게 자꾸 짜증이 납니다.
별일 아닌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그럴 땐 상대의 잘잘못보다 먼저 내 안의 감정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지쳤구나. 내가 위로받고 싶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짧은 말 한마디로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실 많은 갈등은 감정의 전달이 잘 안 되었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내가 먼저 알아야 상대에게도 잘 전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는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내 감정과 상대의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매일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요즘 어떤 상태인지,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내 말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내 표정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의 마음도 녹이게 됩니다. 관계는 내가 바뀌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관계의 지혜라는 뜻이겠죠.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주변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관계도 돌보게 됩니다. 그건 억지로 애쓰는 관계가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지금 나답게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자와 노자가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와 노자의 지혜를 빌려 나를 아는 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 그들의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공자는 사람이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세상도 조화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노자는 억지로 바꾸려 들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며 자기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목소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를 조용히 말해줍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그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다. 나를 안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벽하게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늘 변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작은 물음에 차분히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런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갖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을 돌보는 가장 깊은 기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외로워지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하는 사람이 결국엔 단단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 여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아는 힘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자라면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고 삶 전체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삶이 조금 덜 복잡해지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당신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대로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그 마음만으로 당신은 이미 더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안의 지혜가 더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